명청 갈등 관련해가지고 SNS 글을 올리셨어요. 네. 명청 갈등 관련해서는 제 본심이에요, 그게. 조소 안 섞였어요? 본인은 안 담으신 거예요? 그럼요. 그럼 선거 패배가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큰 거지. 어떻게 당대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정청래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안 나오면 죽을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습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과 지식의 발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명청 갈등 관련해가지고 SNS 글을 올리셨어요. 네. 전 이거 보고도 유희동 의원이 정말 달라졌나? 왜 이런 글을 올리시지? 조금 낯설었어요. 네. 원래 이런 다른 당에 이렇게 메시지 내고 잘 안 그러시지 않았나요? 제가 2년 쉬면서요. 예. 자기 반성을 많이 하잖아요. 예. 지난 10년간 저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꽤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조금 무책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당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면 민주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당내에서의 역할도 그렇고 네. 그런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어려워졌을까라는 자기 반성이 좀 있었고요. 명청 갈등 관련해서는 제 본심이에요, 그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래요? 관점이기도 하고. 정청래 대표 억울하겠다. 네. 마음 잘 추스리고 전당대회 잘 준비하겠다. 억울하죠. 이거 진짜로 응원하신 거예요? 예. 어느 기사는 이렇게 썼던데? 조소 섞인 응원? 뭐 그건 이제 해석하시기 나름이니까. 예. 조소 안 섞였어요? 본인은 안 담으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조소를 섞으려면 예. 더 신랄하게 했겠죠. 예. 정청래 대표가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항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나온 건가요? 뭐 나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나오지 말란 메시지를 전했을 거란 게 그게 100%죠. 예. 근데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이 시작은 대통령실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선거 결과를 평가할 때 당은 뭐 했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양쪽으로는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질적인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그 질적인 것 중에 대표가 서울시장, 부산 북갑, 평택을 이 세 군데잖아요. 이 세 군데의 후보는 전부 다 명픽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러면 이 세 군데의 이 선거가 질선거라기보다는 후보의 역량이 부족했든지 후보의 탓으로 지금 많이 평가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명픽을 해서 진 건데 그럼 선거 패배가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큰 거지 어떻게 당대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우상호 당선인도 얼마 전에 저희 방송 왔다 가셨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정치 신인이 왔을 때는 네. 중앙당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붙여줘야 돼요.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정치를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정치 참모가 붙어줘야지. 예.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인물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데 결국 전략의 실패다. 다른 지역에는 초보가 없었을까요? 그 세 곳만 초보였을까요? 예를 들면은 한동훈과 붙는 하정우는 조금 더 도와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세훈과 붙는 정원호는 당이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분들 굉장히 신경 썼는데요. 제가 알기론 당에서요? 신경 안 썼나요? 저는 뭐 직접 겨뤄본 저로서는 당에서 전폭적인 지원도 받고 했는데요. 김용남 후보? 네, 부러우실 정도로? 그러면 제가 버거워서 뭐 거의 뭐 지쳐 쓰러질 정도였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안 나오면 죽을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나왔다가 떨어지면 더 죽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자신을 지지하는 그 지지의 숫자를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안 나오면 그 숫자도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다음번 공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은 급격히 쪼그라들 겁니다. 그래서 나 이 정도는 돼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길 수도 있고 지금 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경기도지사 경선을 할 때 소위 말하는 명픽? 명픽이 있었고 명픽이
결선에 가서 뒤집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그냥 쉽게 게임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들이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정치인들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습니다.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새롭고 재밌네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응원을 진심으로 하셨다니까. 네. 진짜 응원을 하신 김에 예를 들면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나가지 마라 전당대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원님이 정말 조언하시면 정청래 대표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네요? 지금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친걸음이기 때문에 예. 그 내친걸음에 이게 뒤돌아서서 등을 보이면 저는 뭐 게임은 끝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히 가서 붙어야 되죠. 저는 그 뒤도 좀 재밌게 보는데요. 전당대회가 끝나고요. 예.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민주당은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재밌는 상황?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국 혁신당은 밖에 지금 살아있는 정당이잖아요. 네. 12명의 국회의원이 있고요. 원내교섭단체가 되려면 8석이 필요하잖아요. 이번 전당대회가 2년 뒤 벌어질 총선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그룹은 살 수 있고 어느 그룹은 아, 죽을 수 있고 예, 예. 그 과정 속에서 미리 뛰어나가서 그 조국당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 단계까지 공천을 기다리다가 공천에 탈락하면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대표가 안 되면 친문 그룹이나 뭐 이런 분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전망이신 건가요? 갈 수 있다 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뭐 가야만 한다? 살려면 가야 된다? 거의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되면요? 되면 소위 말하는 친명 쪽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겠죠. 되면은 대통령의 힘이 그때부터 바로 쫙 빠진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을 테고요. 밀당을 굉장히 하겠죠. 대표가 돼도? 예, 대통령실을 굉장히 위하는 척, 친명을 구하는 척 하지만 밀고 당기면서 결국엔 힘을 완전히 빼놓겠죠. 지금도 밀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건데 그때 가면 훨씬 더 주도적으로 자기가 완전한 이니셔티브를 지고 지금은 밀당을 한다지만 힘이 대통령실에 있다라고들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자세가 역전이 돼서 정청래 대표가 이니셔티브를 주고 밀고 당기면서 대통령실의 힘 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해체 모여를 다시 시킬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한테는 이런 누가 되든 간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셨으니까. 재밌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됐건 힘을 모으고 갈라진 목소리들을 한데 모아서 그게 좋든 싫든 그 틀 안에서 힘을 축적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싸울 일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난 한 2년간의 시간을 보면 중요한 선거,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그냥 내부적으로 싸우다가 싸움 준비는 안 하고 그냥 싸우다 끝났어요? 내전을 치르다가 외부에서 침략하는 것들, 외부와의 전쟁에 소홀히 하고 매번 패하고 아주 적은 약소국과 비슷하게 이렇게 쪼그라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에너지들을 끌어모아야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외부의 환경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게 아직은 국민의힘이 기회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뭔가 호재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환경이 그렇게 바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우리의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저희의 진지를 단단하게 세워놓으면 저는 다음번 총선에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